네, 이 시간부터는 김태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경찰이 박사방 사용자 닉네임 15,000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15,000개, 이제 중첩돼 있는 것은 다 제외하고 지금 15,000개라는 건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그러면 닉네임 아이디 15,000개를 경찰이 확보를 했으면 이제 이 박사방 참여자들의 신원을 다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처벌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일단은 아이디는 확인을 했으니까 네. 그러면 이제 신원 확인도 어느 정도 가능할 거로 보여요. 예, 예. 그러면 신원을 확인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담했는지에 따라서 경중을 나눠서 처벌을 할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15,000명 중에서 실제로 어떻게 처벌할지는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담을 했는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영상을 본 사람 중에서도 그냥 무료 회원 맛보기방 가서 보고 온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네네. 유료 회원 가서 가입을 하고 봤는데 그냥 영상만 본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미성년자 관련된 영상 다운받아서 소지한 사람이 있을 거고, 예, 예. 또는 받은 영상을 외부로 또 유출한 사람이 있을 거고요. 네. 실제로 받아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글 같은 거 쓰면서 예를 들어서 조주빈한테 나는 이런 영상 보고 싶으니까 이거 좀 구해주세요. 요청까지 한. 저 어제 올린 영상 그 여자분 네네. 다른 버전 주세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행위 태양이 어떠냐에 따라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처벌 수위도 더 달라지는 거죠. 네.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지금 워낙에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뭐 이런 여론이 지금 높은 상황인데, 그러니까 법무부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한다고 했어요.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종범이나 공동 정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다 가능한데 네. 실제적으로 그게 될지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대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먼저 이제 종범이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같은 경우에는 그 조주빈의 범행을 도와줬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야, 니들이 돈 주고 들어갔잖아. 네. 돈 주고 들어가고 수익을 그쪽에서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주빈이 계속 하는 거지. 네. 두 사람 공생관계 아니야? 그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범이다. 그 조주빈의 범행을 방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글쎄 유료 회원을 가입하고 영상을 다운받은 것만 가지고 과연 조주빈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공을 해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거냐는 거는 이론적으로는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실제 그걸로 기소하고 유죄받을 수 있는지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박사 나 이거 보고 싶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네. 라고 적극적으로 뭔가 요구한 게 있으면 교사범, 종범도 가능한데 단순히 회원 가입해서 영상 다운받은 것만 가지고 방조범 처벌이 가능할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범죄단체 조직죄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조직폭력배 잡기 위해서 만든 죄예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까지 확대 적용한 사례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가 가능하려면 일단 나름대로 지휘체계가 있어야 되고, 예, 예. 수괴인 박사,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이 예. 이 범죄를 통하여 얻은 이득들을 조금 공유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범죄단체 조직죄가 만약에 성립이 되려면 유료 회원들한테까지는 그건 안 되는 거고, 네, 예. 이 조주빈과 그 일당들 있잖아요. 운영진들. 예. 그 14명 정도 지금 얘기 나옵니다. 14명, 15명에 달한 이 운영진들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한지에 대해서 검토해볼 여지는 있는데, 역시 그때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수익을 쉐어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애초부터 어느 정도 목적을 가지고 지휘체계가 있었는지 부분, 이 두 개가 관건이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지금 경찰이 조주빈으로부터 확보한 디지털 증거 자료 집중적으로 분석하는데 휴대전화, 노트북, PC, USB 등등등 되게 다양한데, 이 중에 지금 휴대전화 한 대 지금 경찰이 집중하고 있다는데, 또 조주빈 같은 경우 이거에 암호는 절대 지금 입을 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이제 스모킹건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판단을 예.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렇게 기기를 하나를 절대 안 쓰죠. 여러 개를 쓰고, 예, 예. 아마 폰도 대포폰 여러 개 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명히 이제 했을 가능성이 이제 높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아주 중요한 그런 정보를 서로 교류하는 네. 그런 폰은 이제 하나 있는 게 분명한 거고, 예, 예. 그 폰에 대해서는 지금 절대 공개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공개를 하게 되면 그야말로 조금 전에 이야기 나눈 그 공동 정범들이 다 신상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범죄에 대한 감행 정도도 이제 다 확인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끝까지 아마 이거는 자기 스스로 풀 가능성은 지금 희박하지 않나. 네.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 부분은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 검찰이라든가 쪽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회원 중에서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운영진으로도 이제 포함시킨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일종의 이제 한 조직으로 봐서 이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동영상을 이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뭐 제작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과정에 또 좀 유료 회원들 중에는 뭐 가담을 해서 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뭐 이런 것들 요구한 그런 그 정황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이제 범죄 행위에 종사를 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그 경우에는 조직폭력으로 이제 봐서 처벌이 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지금 검찰 쪽에서 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조주빈이 또 유명인을 상대로 저지른 사기 행각 이야기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먼저 이 손석희 JTBC 사장 이야기 먼저 해보면, 그러니까 조주빈이 경찰 조사에서 그러니까 손석희 사장 관련한 CCTV를 조작을 했는데 여기에 속아서 손 사장이 뭐 수천만 원을 건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뭐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주빈 씨가 본인을 도와주었던 사회복무요원들 있잖아요.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손석희 사장의 차량의 차종과 번호를 입수해서 그 당시 이제 2017년 과천 교회 주차장에서 뭐가 있었니 막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접촉사고고 도망갔다.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김웅 기자하고 굉장히 이제 다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약점을 딱 잡고 당시에 있었던 CCTV 화면을 조작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손 사장 당신 말이야 2017년 과천 주차장 부근에 CCTV 확보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뭐 다른 것도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저 손석희 사장한테 상으로부터 2천만 원 정도로 갈취를 했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경찰의 수사 내용인 겁니다. 네.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계속 남죠. 예. 뭐 갈취를 당한 건 당한 건데 뭐 살해 협박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손석희 사장은 당시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을까? 네. 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지 않고 자력 구제를 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에 대한 어떤 의문은 조금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네네. 그 경찰 쪽에서 지금 이제 파악하고 있는 내용하고 지금 이제 손석희 사장 측이 해명하는 거하고가 약간 불일치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경찰 쪽에서는 그 손 사장 측에서 이 돈을 전달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이 CCTV 이 영상, 예. 또 사진, 이 자료인 것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갔던 거를 누군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그 점 때문에 손 사장이 이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일단 경찰은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예. 근데 손 사장 측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가족에 대한 그 살해 협박도 있었고, 또 김웅 기자 뒤에 삼성이 뭐 있다는 그 말을 자기는 신뢰를 했고, 뭐 그래서 뭔가 증거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뭐 사실은 금품을 전달했다. 근데 지금 이제 금품 전달 경위와 관련한 그 원인과 관련한 부분에서 지금 경찰의 시각과 손 사장 측의 해명이 지금 엇갈리고 있다. 예, 예. 이것도 조금 더 우리가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보면서 좀 더 객관적인 상황을 좀 파악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좀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보니까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의혹이 있고 또 뭐 태평양 원정대라는 예. 이런 방까지 만들었던 뭐 16세 이목은 이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일부 참여자들, 단순 참여자들이 뭐 자수를 할 수도 있고요, 경찰에. 그러면 좀 이렇게 감형이 되나요? 반성문은요. 예. 자백하는 범죄다 다 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낸다고 해가지고 뭐 정말 중죄를 저질렀는데 반성문 안 내는 피고는 없습니다. 예. 뭐 거의 판사의 장량 감경 해줄 건지 재량인데. 예. 그러니까 나중에 양형이유에 보면 이제 피고인은 자백하고 본인의 범죄를 뉘우치고 있다. 이게 이제 감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반성문을 낸다고 해서 이만한 중대한 범죄가 감형이 장량 감경을 해줄지 예. 사실 좀 의문이 되는 거고. 예. 그다음 자수요. 그러니까 자수 감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수 감경도 무조건 해줘야 되는 필요적 감경이 아니라 임의적 감경이기 때문에 그런 판사의 선택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수하고 반성문 제출한 게 유리한 양형사유이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형이 2분의 1 장량 감경될 것이냐. 그거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네, 온라인 성착취 사건 수사 상황과 또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이 조주빈의 사기 행각까지 다뤄봤습니다.